당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적이 있나요? 어제까지 나를 우러러보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침을 뱉고 돌아설 때 그 기분을 아시나요? 가장 믿었던 동료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숨이 막힙니다. 공들여 쌓아온 모든 명예와 재산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묻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여기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찬란한 꽃을 피운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조선에서 가장 깊은 지성을 가졌던 정약용입니다. 정조대왕의 가장 아끼는 신하였으며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던 불세출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켜주던 왕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대역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머나먼 강진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억은 사라지고 그를 기다린 것은 곰팡이 핀 주막집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오늘 지혜의 서재는 그 어두운 방에서 시작된 위대한 반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깊은 지성을 가졌던 정약용은 그곳에서 어떻게 정신을 지켜냈을까요? 어떻게 그 처절한 고통을 견디고 500권의 위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인생의 한겨울을 지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절망은 단단한 희망의 씨앗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을 기다린 것은 차가운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신 붙은 죄인이라 부르며 근처에 오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잠잘것조차 구하지 못해 거리를 헤매던 그에게 한 노파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막집의 구석진 뒷방 하나가 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비참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가장 깊은 지성을 가졌던 정약용은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초라한 방에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스스로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지를 마땅히 올바르게 하는 집이라는 뜻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생각은 항상 맑아야 하고 영모는 언제나 엄숙해야 한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말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며 동작은 언제나 무거워야 한다고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옥 같은 유배지에서 살아남은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짐승처럼 대할 때 나는 나를 왕처럼 대우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어지러울수록 내면의 질서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골방에서도 매일 새벽 일어나 옷깃을 여몄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진다면 주변부터 정돈해 보십시오. 나만의 사이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유배 생활이 1년, 2년을 지나 10년이 넘어가자 그의 몸은 망가져갔습니다. 시력은 한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빠졌고 손은 마비되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붓을 놓는 대신 오히려 더 치열하게 쓰고 또 썼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바닥에 엎드려 글을 썼던지 복사뼈가 방바닥에 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단단한 뼈의 구멍이 3번이나 뚫리는 지독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골3천이라고 부르며 그의 집념을 기립니다. 복사뼈에 구멍이 날 정도로 몰입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입니다. 그는 왜 이토록 자신을 고통의 용광로 속으로 몰아넣었을까요?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나의 진실도 조선의 앞날도 영원히 유배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깊은 지성을 가졌던 정약용은 억울함을 원망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피눈물을 모아 백성을 구제할 500권의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시련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것을 당신만의 기록으로 남겨보십시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그 아픔은 당신을 빛나게 할 위대한 자산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고향의 2 아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패족이 된 아들들에게 그는 뜻밖의 가르침을 줍니다. 얘들아, 우리 가문이 패족이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거라. 벼슬길이 막혔으니 이제야말로 진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느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짜 공부가 아닌 나를 완성하는 진짜 공부를 시작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부지런함과 검소함이라는 2 글자를 가문의 영원한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남들이 너희를 무시할 때 너희마저 스스로를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신을 닦으면 세상은 너희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 조선에서 가장 깊은 지성을 가졌던 정약용은 결핍을 원망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사다리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의 18년을 하늘이 준 휴가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며 무의미한 소음들로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깊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조선의 모든 지식을 다시 정리하고 체계화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유배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위대한 학자 정약용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멈춰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고립의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큰 도약을 위해 내면의 근육을 키우라는 신의 선물입니다. 마침내 18년의 세월이 흐르고 정약용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 강건했습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절망은 결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 나약한 마음만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사이제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결핍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고독한 시간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아낌없이 쓰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GA 소재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